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통해 찾아갑니다. 지난 11월 중순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그룹에서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2연전을 현장에서 취재한 바 있는데요. 그때 시간을 따로 마련해 신태용 감독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공을 돕고 있는 두 명의 코치를 만났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방패를 할 수 있는 조병국 수비전담 코치, 그리고 신태용 감독의 창의를 할 수 있는 염기은 공격 전담 코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역 시절 한국에서 국가대표와 K리그 스타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들의 근황을 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신태용 감독의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코치들이라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번 인터뷰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근차근 인터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조만간 텍스트 기사 얻어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조병국 코치와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NS 같은 것도 활동도 잘 안 하고 원래 좀 약간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지도자 생활하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카페 가서 늘 비디오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는 사항이 이제 뭐 축구 보고 계속 축구 보면서 연구하고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평소에는 늘 그것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시간 되면 요즘 골프 시작했는데 조금씩 치고 어깨 때문에 못 치고 있다가 요즘에 하다시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그냥 뭐 특별하게 뭔가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항상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언어 공부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소년들도 이제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호주 쪽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어떤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해서 사실 여기 이제 있는 코칭 스태프들 이제 유지영 코치도 그렇고 같이 이제 잘 친하게 지내던 이제 코치여가지고요. 이제 그 전부터 상황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라돈치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랄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도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늘 이제 선수 입장에서 이제 감독님을 보다가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감독님을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선수 때는 이제 못 느꼈는데 지금 감독님은 지금 감독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코칭 스태프들을 끌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해외에서 해외 팬들도 있고 선수들도 이제 저희가 좀 특별하잖아요. 이제 비하 선수들도 있고 로컬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그 결정의 무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거를 결정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공할 때도 있고 가끔은 이제 실패할 때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내색이 없었어요. 2차 예선, 1차 예선하고 2차 예선, 3차 예선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는 항상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또 강팀들을 했을 때 이제 보면 조직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적인 실수로 이제 실점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이제 선수 때도 이제 실수한 적도 많고 뭐 잘한 적도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선수들을 이제 뭐 좀 만질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힘든 부분이 이제 매 경기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귀화 선수들이 계속 한 명 한 명 새로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꾸준히 한 팀으로서 이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매 경기마다 매 소집 때마다 선수들이 조금씩 새로운 선수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더 같은 선수들을 오래 가다 보면 좀 좋아질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선수들마다 의견도 다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또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시기가 되면 아주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과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매 경기마다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과도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되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셨던 부분이 이제 선수들 세대 교체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선수들이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잘 만들으셨고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선수들 플러스 이제 귀하 선수들까지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부분도 지금 과도기가 아닐까 저는 이게 또 지나면은 또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인도네시아 축구가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표출한다기보다 항상 삭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선수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수비들 항상 이제 실점하는 거고 항상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이제 코치까지 이제 그걸 더해버리면 선수들이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항상 화가 낙이 있는데 항상 삭히고 있어요. 그냥 웃고 있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가끔씩 이거를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얘가 장난치는 줄 아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이제 그냥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가끔 정색할 때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삭히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편이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금 김종진 코치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것 같으면은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조심스럽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라는 게 일단 머릿속에 먼저 들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언어도 이제 100%가 통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가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어렵고 조심스럽긴 하고 그래도 선수들 전체적으로 이제 다들 착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먼저 이제 장난치고 다가가는 요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 외모도 그렇고 좀 이제 무섭다는 사람이 그리고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더 커졌다고 이제 무섭다는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웃으면서 다가가고 먼저 장난치고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저도 장난을 많이 치고 장난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선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죠. 이게 막 답답함이 이제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벼운 얘기는 이제 바로 할 수 있지만 좀 깊은 얘기는 항상 통역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많죠. 그리고 전술도 이제 전술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바로 그 선수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진짜 인내 참을 인으로. 네, 제가 이 정도인데 감독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감독님도 이제 선수들뿐만 아니라 여기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가끔씩 저희 와이프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보고 이래? 유튜브 보고 그걸 잠깐 나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걸 믿냐고. 뭐 아직은 제가 어떤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 어떤 철학이 이제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공도 좀 더 쌓아야 되고 경험도 좀 더 많이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어떠한 특정한 난 이런 감독이야라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항상 경험을 많이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사실 제가 어떤 팀을 맡았을 때 그 팀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가 된 다음에 감독이 되는 게 맞다. 일단 선수로서는 이제 제가 많이 경험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지도자로서 이제 대회 하나 나갈 때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항상 리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 매 대회마다 이런 대회에서는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준비를 못했었고 저런 대회 그리고 23세 대회랑 성인 대표랑 또 다르잖아요. 준비 과정도 좀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경험하고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후배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형 한국에 언제 들어오세요? 직장이 생기면까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언제까지 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커리어가 끝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때는 어디든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좀 만약 한국에 돌아간다 했을 때는 한국 문화가 전 또다시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밖에서 하고 싶은 그게 예. 걱정이긴 해요. 요즘 한국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걸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가끔 못 따라갈 때도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어카에 볼 때 처음에 무슨 얘기지라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저희 팀이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단 성취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팀이 좀 경기력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좋은 팀들은 꾸준하잖아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일단 저는 그런 거죠. 이제 리그를 만약에 제가 나중에 지도자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도 항상 이제 못할 때도 평균을 계속 이제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팀을 만들고 싶거든요. 특별한 것보다는 제가 이제 지금 잘 지도자로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성장하고 있고 또 나중에 만나게 되면 좋은 팀 만들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